안녕하세요. 알쓸잡TV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과 연애는 어디서 배우나요? 연애 관련 서적? 혹은 연애를 잘하는 친구에게 배울까요? 아니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연애 고자도 연애를 많이 하면 늘 수 있는 실전인가요? 팩트만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연애나 사랑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학원 또한 없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사랑과 연애, 성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나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첫 연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릴 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그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강연을 보고 제가 왜 연애에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보통 일상을 공유하고 연락도 자주 해야 하고 또 연인끼리는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카카오톡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연락에 대한 피로감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런 것들이 더 맞지 않아서 연애가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일 때가 더 편하고 감정 기복도 없고 좋아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크니까 나는 연애랑은 적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을 보고 제가 왜 연애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피로감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연애할 때만큼 중요한 것은 잘 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전 어릴 때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위 기사나 뉴스처럼 헤어지고 나서의 안 좋은 결말 같은 거죠. 사실 뉴스에 나올 만큼 이러한 그 잘못되고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커플들이 이러한 결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피해자는 사랑했던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과 이런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강연에서는 5가지 시그널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2가지 텍스트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 며칠 전에 너를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러한 말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엔 상대방이 바쁜 걸 알면서도 연락을 재촉하는 거죠. 10분, 20분 뭐해? 연락이 안 되네. 알면서도. 또한 이 상대방은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와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하죠. 이러한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답답해지죠. 건강한 사랑 관계는 충분한 개인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거죠. 이러한 그 관계의 부담감이 저는 많이 좀 연애할 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커플들이 연락을 덜 하는 쪽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고립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간과되고 오해받는 가장 불건전한 사랑의 신호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2가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친구와 선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내일 보자 하면서 이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선약을 존중해
해주는 게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엔 사실 많이 보는 예시예요. 내가 친구랑 선약이 있어 이랬을 때 친구야 나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친구의 관계까지 컨트롤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오빠 내가 그 오빠 싫어하는 거 몰라? 이러면서 이제 못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친구랑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라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은 자신에게 여러분을 묶어 놓음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죠.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예전에 소중했던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어울리고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전한 사랑은 자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불타올라서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심한 질투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랑 있는지 시시콜콜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SNS,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등 오프라인에서 모두 어떠한 것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을 추적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SNS가 생기기 전에는 이메일도 뒤졌던 그러한 커플도 봤었는데요. 사랑은 이러한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어느 인간관계에서든지 질투는 존재하지만 심한 질투는 달라요. 이러한 감정은 위협적이고 극단적인 분노로 이끕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지하여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번째는 무시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종종 주변에서 본 적은 있어요. 말이 무기가 되죠. 그렇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더 민감하고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과민 반응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건전한 관계라고 볼 수 없죠. 건강한 사랑은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진솔한 그 대화를 통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기복입니다. 사랑을 하면 감정 기복이 생기죠. 상대방의 그 행동과 말에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감정이 관계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이 있고 심하게 나가면 잦은 이별과 화해를 통해 관계 또한 기복이 심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관계이고 불건전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둘이서 사랑을 하지만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건강한 사랑 해주시길 바라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더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